매일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일터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벼우셨나요? 혹시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진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네 직장계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김 부장님의 자리가 오늘 아침 출근해 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남겨진 것은 짐이 담긴 박스 하나뿐이죠. 이제 그 칼바람의 끝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공포감.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라고 애써 외면해보지만 회사 게시판에 붙은 희망퇴직 공고문은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와 내 책상 위에 꽂힙니다. 과거에는 50대 임원이나 부장급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입사한 지 10년, 15년 차인 40대 팀장. 아니 심지어 30대 후반의 대리급에게도 나가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50년도 넘게 남았는데 벌써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말이죠. 집에 돌아가면 토끼 같은 자식들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저 아이들 대학 공부도 시켜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가장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워집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봅니다. 아파트 대출금이 이제 생활비에 학원비까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끊긴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쏟아진 보고서들을 통해 사록영무공 세대를 덮친 명예퇴직의 잔인한 실태와 기업들의 나쁜 관행, 그리고 60대가 마주할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경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금융권은 물론이고 통신, 유통, IT 기업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령 파괴입니다. 예전엔 50대 중반이 타깃이었죠.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과 유통대기업들은 만 40세, 1980년대생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갓 마흔을 넘긴 나이. 회사에서는 한창 일할 허리라인인데 벌써 짐을 싸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직장인들이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볼까요? 직장인들이 주된 일자리, 즉 자신의 커리어를 쌓았던 직장에서 물러나는 평균 연령은 고작 49.3세입니다. 50세도 채우지 못하고 밀려나는 겁니다. 인생을 하루 24시간으로 치면 낮 12시 점심 먹을 시간에 퇴직을 하는 셈입니다. 남은 오후와 저녁 시간, 그 긴 세월을 우리는 무엇으로 버텨야 할까요? 물론 희망퇴직을 하면 위로금을 줍니다. 수억 원을 준다고 하니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 따지고 보면 앞으로 받을 월급을 미리 조금 당겨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들 학자금, 결혼자금, 그리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이 목돈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사이버 머니처럼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더 큰 문제는 재취업입니다. 40대, 50대에 나와서 갈 곳이 있을까요? 경력을 살려 이직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눈높이를 낮추어야만 하죠. 많은 분들이 자영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치킨집이나 할까? 하지만 자영업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퇴직금마저 날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곧장 생존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회사들은 직원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등을 떠밉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데 법적으로 해고가 어려우니 직원이 제 발로 나가게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했습니다. 이른바 찍어내기.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회사에 남겠다고 버티는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들의 나쁜 관행들입니다. 첫 번째, 자리 빼기입니다. 멀쩡히 일하던 책상을 치워버립니다. 복도 구석이나 화장실 앞,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로비에 책상 하나를 덩그러니 놓습니다. 컴퓨터도 주지 않습니다. 업무도 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앉아있게 합니다. 지나가는 후배들의 시선을 견디는 건 죽기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업무 폭탄을 던지기도 합니다.
전혀 해본 적 없는 생소한 업무를 맡기고 성과를 내라고 닥달합니다. 저성 과제로 낙인 찍기 위한 빌드업 과정입니다. 당연히 인사고과는 최하점을 줍니다. 승진 누락은 기본이고 연봉 삭감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당신은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두 번째, 가장 악질적인 원거리 정은 발령입니다. 서울 본사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에게 갑자기 내일부터 경상도 산골 공장이나 연고도 없는 섬 영업소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주말 부부를 하거나 왕복 내 5시간을 길바닥에 쏟으며 출퇴근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죠.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왕따 만들기입니다. 회의에 부르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도 같이 하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눈치를 줍니다. 사내 메신저도 차단합니다.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지속되면 아무리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신이 무너집니다.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게 되고 결국 제발 그만두게만 해달라며 사표를 쓰게 됩니다. 회사는 웃습니다. 위로금을 적게 주고 내보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자발적이라는 가면을 쓴 강제 퇴직의 실체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법에 호소해 보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업은 이 점을 악용합니다. 개인은 거대 기업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기업의 탐욕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만든 구조적 비극입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 회사 밖으로 나온 50대, 시간이 흘러 6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안락한 휴식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KB금융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사는데 월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은퇴 가구의 40% 이상이 오직 국민연금에만 의존합니다. 그나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남짓, 턱 없이 부족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퇴직은 50 초반에 했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옵니다. 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연이 되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다 큰 자녀들은 취업이 어렵다며 부모 집에 얹혀 삽니다. 결혼 자금이다, 전세 자금이다 하며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도 고장납니다. 병원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결국 은퇴자들은 다시 일터로 나갑니다. 하지만 대기업 부장 출신이 갈 곳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택배 상하차, 청소, 육체노동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자존심 사치입니다. 당장 내일 쌀을 사기 위해 평생 펜만 잡던 손에 거친 수세미를 쥐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60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화려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차갑습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고 연금을 축낸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빈곤에 사회적 고립까지 더해집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돈이 없으니 자식들에게도 외면받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암울한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준비 없는 노후의 민낯입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5060 세대는 이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산다. 나를 지키기 위한 5060의 생존 전략,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 이제는 스마트한 금융과 기술로 승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첫째, 자산 다이어트입니다. 깔고 앉은 집이 전 재산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집 평수를 줄여 현금을 확보하고 즉시 연금에 가입해 마르지 않는 월급을 만듭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처럼 최근 시니어 부자들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는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둘째, 끊임없는 리스킬링입니다.
평생 하던 일이 없어졌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됩니다. AI 코딩 듀는 5060이라고 못 배울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콘텐츠로 만드십시오. 유튜브, 블로그, 강연. 여러분의 30년 직장 생활 노하우는 누군가에게는 돈을 주고라도 배우고 싶은 귀한 지식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건강이 자산입니다. 아프면 모든 게 끝입니다. 20대 못지않게 운동하고 관리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야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이제 그만.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쓰고 나를 돌보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를 나누십시오. 연대는 큰 힘이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 놓으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기업 경영진 여러분, 직원은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과 괴롭힘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들은 회사의 오늘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퇴직자들을 거리로 내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직 지원 교육과 재취업 알선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도 호소합니다. 60세 정년 연장, 연금제도 개혁, 중장년 일자리 창출. 말로만 하지 말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은퇴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IMF도 이겨낸 저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철저히 준비합시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